오늘은 단백질이 좋다는 연구 결과들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 이제 우리를 막 살찌게 만들고 비만하게 만들고 각종 대사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단백질의 과잉 공급, 단백질의 과잉 섭취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우리가 워낙 지금 단백질이 좋다는 세상에 살고 있죠. 편의점만 가봐도 실제로 이제 초콜릿, 과자, 심지어는 음료수에도 이 단백질을 프로틴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재해서 많은 고객들,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. 그것이 가능한 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만큼 단백질은 좋은 거야, 단백질은 많이 먹어야지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데요.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단백질이 좋다고 믿게 된 배경에는 아마 수없이 많은 논문들이 있었을 겁니다. 그리고 그 논문들을 소개하는 의사나 책이나 기사나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죠. 그런데 오늘 이 비만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한 의사 선생님이 밝혀낸 말하는 단백질이 좋다는 연구 결과들의 불편한 진실, 뭔지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그동안 좀 생각을 잘못했구나, 이런 걸 좀 느끼시게 될 겁니다. 실제로 이 책의 저자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단백질 찬양론자였습니다. 책을 읽어보신 분이나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 아시겠지만 단백질을 일부러 더 많이 챙겨 드셨고 단백질 음료를 많이 먹었고 시도 때도 없이 단백질 어떻게든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, 비만인 본인의 몸을 보고 또 환자들이 위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이면 다시 또 살이 찌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,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요. 본인도 단백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와 굉장히 그 이론들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왜 나쁘지에 대해서 스스로 납득하기 어려웠던 거죠. 그래서 단백질을 찬양하는 논문들을 다 이제 읽어보고 분석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이제 밝혀낸 단백질 찬양 논문들의 비밀입니다. 첫 번째, 모두 기간이 짧았습니다. 우리가 좀 연구 논문의 뭔가 한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, 기간이 엄청 길면 더 확실하겠지만, 쉽게 실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짧아야겠죠? 마찬가지였습니다. 단백질 찬양 연구들도 전부 다 대부분 기간이 짧았다라는 거죠. 1년 이상 지속된 연구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. 이를테면 3개월 동안 고단백 쉐이크,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, 단백질 식품만 많이 먹으면은 살이 빠질 수 있죠. 그런데 3개월이 아니라 12개월 후에 과연 살이 빠져 있냐? 이것은 알 수 없다라는 거죠. 근데 이 책의 저자 경험으로는 대부분 연말이면은 다시 찌더라는 거죠. 12주라면 충분히 이런 뭔가 단백질이 많은 식단을 통해서 체중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1년, 2년, 3년 이렇게 좀 길게 두고 봤을 때는 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이러한 연구는 장기적인 결과보다는 소위 지표상의 숫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. 무슨 얘기냐? 이 바이오 마커라는 게 있는데요.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. 당 수치, 고혈압 수치, 이런 식으로 우리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수치들 있잖아요. 그것을 이제 바이오 마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 바이오 마커에 대부분 초점을 맞춰가지고 연구가 진행이 됐다는 거죠. 그래서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떨어지더라. 단백질이 많은 식품을 한 달 동안 먹었더니 비만율이 떨어졌더라. 이런 거죠. 그런데 정작 여기에는 이 바이오 마커로 표현되지 않는 삶의 질이나 활력도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것들은 모두 빠져 있다는 거죠. 즉 주관적인 지표들이 모두 빠져 있다. 그래서 사실 바이오 마커를 뭔가 우리가 표준치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맞추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삶의 질이, 건강의 질이 더 좋아졌는지는 100%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.
세 번째는 표본의 크기가 작다라는 겁니다. 이게 뭐 사람을 뭐 10,000명 모아놓고 10만 명 모아놓고 한 게 아니고 되게 소수의 사람을 모아놓고 한 실험들이 많더라는 거죠. 심지어 생쥐로 한 연구의 결과를 가져와서 생쥐가 이랬으니까 인간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논문들도 많더라는 거예요.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, 이 동전을 던졌을 때 우리가 1000번을 던지면은 뭐 대략 알고 있잖아요. 뭐 앞면과 뒷면이 있으니까 반반, 그래서 대략 500대 500으로 갈 겁니다. 10,000번을 던지면 더 500대 500으로 5,000대 5,000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. 그런데 앞에서 이제 이 표본이 작다고 했잖아요. 뭐 이런 거예요. 같이 500번을 던졌는데, 그러니까 1000번을 던졌는데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50번씩 나눠서 던지는 거죠. 50번씩 10번 던지고 50번씩 10번 던지고 이렇게 한 거죠. 그리고 표본이 작으니까 정확히 5대5가 아니고 뭐 6대4, 뭐 10년 7대3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은 그렇게 나온 것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. 이게 표본이 엄청나게 많았으면 동전을 던지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수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5대5로 수렴하게 될 텐데 50번밖에 안 던지니까 이런 좀 극단적인 결과도 나온다라는 거죠. 건강에 대한 논문도 역시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. 50번만 딱 던져서 이거 50번 던졌더니 앞면은 30번 나오고 뒷면은 20번 나왔네? 이러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. 이런 식의 뭔가 연구 결과, 연구 결론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. 그럼 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느냐? 이런 게 이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실제로 이 단백질, 뭐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는 거죠. 뭐 낙농협회, 달걀위원회, 뭐 쇠고기위원회 등등등등 이 단백질 식품과 관련된 여러 이해 기업들, 단체들 다 얽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단백질을 사람들이 뭐 특정 논문에 의해서 안 먹게 되면은 이 산업 자체가 이제 망가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단체들에서, 기업에서 연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그 지원받은 이제 연구자는 당연히 이들에게 유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밖에 없는, 이렇게 이제 산업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. 양심이 돈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상업 자본주의 사회다. 그러니까 학자의 양심이라는 것이 당장 연구비가 없으면 연구를 할 수 없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냐 이거죠. 어쩔 수 없이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그들에게 유리한 연구 결과를 내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됐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지난번에 제가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이 책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러면 단백질 좋다는 연구 논문 많던데요? 또 아마 오늘도 떴을지도 모릅니다.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.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.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되고, 우리가 그 연구 논문의 원데이터를 본 게 아니잖아요. 그걸 또 요약하고 축약해서 진짜 한두 줄로 보고 읽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실험이 어떻게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저 같은 일반인들,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그 연구가 어떻게 시행이 돼서 어떻게 됐든지 알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에 뭔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, 다양한 의견들 보고 우리만의 건강에 대한 생각, 관념들, 철학들을 세워야지만 내 몸 건강을 내가 챙길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건강에 대한 논문들, 연구에 대한 뭔가 충격적인 진실 말씀드렸는데요. 저는 굉장히 좀 새로웠고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.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.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이제 비만의 종말 갖고 이야기를 해봤고요.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해서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